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주공TV의 주식공무원입니다. 2019년 4월 23일 화요일 장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먼저 살펴봐야겠죠. 하루를 쉬었어요.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마이너스 0.18%를 기록하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 0.10%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22% 상승하면서 시장을 마감했는데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보잉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눈치 보기, 즉 관망하는 심리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3% 넘게 가까이 급등했고요. 금값 역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 급등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시장 코스피가 좀 두 가지 약재를 만났는데요. 장 초반에 그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장 막판에 그래도 다시 한번 꼬리를 만들면서 상승을 위한 어떤 그 보합을 만들었습니다. 어저께 코스피 시장, 미국 시장의 휴식으로 특별한 바로메터가 없었어요. 중국 시장이 약보합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상승 흐름을 저희는 이어가는 듯 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완만한 이런 랠리를 기대를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이제 급작스럽게 아래로 방향을 틀었었습니다. 시장이 두 가지 정도의 악재를 보여줬는데 첫 번째 악재는 이제 중국에서 날라온 소식이었어요. 중국의 매체들이 중국 주택도시 농촌건설부,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건설교통부 정도이겠죠. 이 건교부에서 시장 상황에 관련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거주의 목적이지 투기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낯익은 캐치프레이즈죠.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앞세우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뉴스에 이제 부동산 관련 주가가 이제 동반 하락하면서 장중에 이제 마이너스 1.7%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2분기 중국 부동산 정책이 긴축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이기도 한데요. 어느 정도의 강도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건설기계 관련 업종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국 건설 관련 업종이 종목인 두산인프라코가 어저께 그 호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뭐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굴착기를 1분기 동안에 많이 팔았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5,743대를 팔아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뉴스를 냈지만 사실 주가는 보합으로 상승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하나 이제 안 좋은 뉴스는 미국에서 전달된 뉴스인데요. 이 뉴스는 중국에서 나온 뉴스보다 조금 더 영향력이 큽니다. 이미 알려진 악재이긴 했지만 그 내용이 사실은 이제 그 우리나라를 비롯한 예외 조치 국가들은 예외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미국이 이란산 석유 원유에 대해서 전면 수입 금지를 비롯하면서 거기에다가 기존에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인도, 터키,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 등의 제재 유예가 적용했던 8개국도 다음 달 3일, 그러니까 월 3일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입을 할 수 없게 됐는데 이 소식에 이제 국제유가가 급등을 한 겁니다. 북해산 브렌트유는 3.3% 이상 상승했고요. 미국 텍사스 중진료도 2.9% 뛰어서 거의 뭐 이제 65달러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란산 초경질류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는데요. 중국이 한 60%, 우리나라가 한
30%의 비중으로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사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뭐 일부에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잘 못 보여서 우리나라가 뭐 이번 조치에서 중국과 함께 뭐 해제됐다, 해제 포함되지 못했다 이러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이건 팩트가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일본이라던가 터키라던가 대만, 뭐 그리스, 인도 등도 모두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이제 미국 내 그 정치를 좀 이해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나올 수 없는데 저유가 때문에 그동안 그 공화당이라던가 공화당의 이제 텃밭인 텍사스라든가 오클라호마의 에너지 관련 정유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은 제가 여러 번 전해드렸죠. 이렇게 된 가운데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서는 국제유가를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해야 자기들의 표밭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재선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란 원유 수입 금지와 또 대이란 강경 노선을 통해서 어떤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해 준다던가 세력 결집을 한다던가 이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나라 국내 화학업종들도 이번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하나케미칼이라든지 아니면 S오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인데 그 국내 화학업체 중에 이제 대표적인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번 영향을 좀 덜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LG화학의 어떤 자산 증가율을 좀 살펴보면 되는데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초 소재와 전지 소재의 어떤 자산 증가율이 전지 부분이 훨씬 빠릅니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가량 빠릅니다. 실제로 이날 이제 LG화학은 미국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하죠. ESS 설치 시 투자세 공제 법안이 뭐 30%를 깎아준다라고 하는 이런 법안이 상원 양당에 이제 동시 제출되면서 입법화 가능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상황에 수혜주로 인식되어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계속 악재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어요. 업종군도 있어요. 미국의 이제 약가 인하 뉴 정책으로 인해서 최근까지 굉장히 어려웠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요즘 최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이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이거 지금 오를 때 팔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주식공무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수급과 추세 지금 당분간 매도보다는 관망보다는 보유 쪽으로 가시는 것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어떤 시장은 특정한 호재나 악재 이슈를 찾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른 종목들의 섹터들이라든가 종목들이 악재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의 풍선 효과가 기대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나친 기대와 두려움보다는 냉정한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호랑이 고래를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삽니다. 센터링 잘 지키시고요. 오늘은 어제 코스피 시장에 영향을 준 2가지 악재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향을 받을 만한 섹터 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추천, 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고요. 친구 추가, 알람 설정 등 해놓으시면 주식공무원 글 보다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에서 주식공무원 검색하시면 주식공무원이 이전에 써놨던 어떤 투자 전략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주제, 관심 있는 분야 댓글로 주시면 글을 쓰는데 참고로 삼겠고요.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주식공무원과 함께 키워가세요.
지금까지 따박따박 수익률의 주식공무원이었습니다.